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핫이슈 김전입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6월 9일 데일리 핫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기 회복 기대감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경제 회복 낙관론입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미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이미 저점을 지나서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뉴욕시가 1단계 경제활동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과 비필수 시설 그리고 제조기업들이 제한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부분 재개에 따라 뉴욕시에서 40만 명이 일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이어서 연준의 추가 경기 부양 조치도 이날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준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인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소 대출 금액 기준과 최대 대출 금액 한도를 조정하고 상환 유예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 지수는 올 들어서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만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구르 인권법 서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확대를 제재하는 법안을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미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이 발효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과 이슬람 소수 집단 등이 강제 수용소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억류를 규탄하고 또 억류 수용소의 폐쇄와 함께 미국 대통령이 탄압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에 대해 제재 부과와 비자 취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위구르인에 대한 학대를 부인을 하고 있고요. 이 캠프가 직업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위구르족을 지지하는 법안을 악의적인 공격과 또 양국 간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중국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으로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위구르 인권 법안까지 추진이 되면서 양국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 증시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은 55%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1%로 나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비해 14포인트가량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인의 80% 가까운 응답자가 현재 미국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답했고요. 미국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증가세인 점도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평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61%는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사태 처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롭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CNN의 여론조사는 뉴스 보도만큼 믿을 수 없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코스피가 20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되면서 삼성그룹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그럼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토스의 부정 결제 사고 발생입니다. 1,7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8명의 고객의 개인정보가 도용이 돼서 938만 원의 돈이 몰래 결제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객의 신고로부터 확인이 된 건데요. 이 환금성이 높은 게임 업체 등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총 938만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자 중에 2명은 2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요. 4명은 부정결제 피해 사실을 토스 측의 통지를 받고서야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토스 측에서는 해킹 의혹을 일축하면서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결제라고 해명을 했고요. 총 8명의 고객이 입은 피해 금액에 대한 환불 조치는 이슈 발생 하루 만인 6월 4일에 모두 완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한 결제 방식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핀테크나 인터넷 은행,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요. 보안과 해킹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슈였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화그룹입니다. 한화그룹이 투자한 미국 업체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그룹주들이 역시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은 지난 2018년 수소 트럭 제조업체인 니콜라에 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니콜라는 2015년에 설립되면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수소와 전기 트럭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수소를 단 1회만 충전을 해도 약 1920km를 갈 수 있는 수소 트럭과 전기 배터리 트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지난 4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아직 공장도 없는 스타트업이 상장된 지 3거래일 만에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면서 니콜라의 시총은 약 26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나스닥 시장에서 니콜라가 대박을 터뜨린 건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렇게 니콜라의 주가가 하룻밤 사이에 2배 이상 폭등하면서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니콜라의 지분 가치는 2조 원으로 첫 지분 투자 후 1년 6개월 만에 보유 지분 가치가 20배가량 늘어나고요. 전날보다 약 1조 원 급증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한화는 1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한화는 이미 니콜라의 14,000대 이상의 수소 트럭을 수주한 데 이어서 이 주요 계열사는 니콜라 상장을 계기로 미국 수소 생태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화 솔루션 첨단 소재 부분은 수소 충전용 탱크나 트럭용 수소 탱크를 공급할 기회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니콜라의 시장성이 높게 평가받으면서 니콜라의 초기 투자자인 이탈리아의 이베코 트럭 제조사에서는 약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피닉스 인근에 조성 중인 공장은 2023년 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니콜라는 또 2027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에 약 800여 개의 수소 충전소를 지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소식에 오늘 한화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화 우선주와 한화 솔루션 우선주는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한화는 장중에 최고 26%까지, 한화 솔루션은 19%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KCT입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등 역할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2일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해서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표를 하고요. 올 하반기부터 추진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 연구와 같이 디지털 혁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른 4대 전략 목표는 첫 번째, 정책 영역 확대와 정책 수단 확충,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 연구 질적 고도화, 세 번째는 디지털 혁신 적극 추진, 네 번째는 단계적인 경영 인사 혁신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한은에서는 금융 안정 정책 기관으로서의 정책 수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이 금융 안전 정책 수단이 부족하고요. 또 유관기관 간 조율 체계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책 영역을 넓히는 차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관련 기술 그리고 법적 필요 상황을 검토하고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다른 나라의 CBDC 추진 동향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국내 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새 경제 통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디지털 키오스크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 KCT는 장중에 24%까지 상승을 했고요. 한네트 역시 18%까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한화그룹과 KCT 소식으로 데일리하디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